안녕하십니까. 유니티 게임 프로그램의 저자 주세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11번째 동영상 강의 시간으로서 제 책에 있는 쉐이더에 대해서 저랑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더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제 쉐이더 작성 프로그램 자체가 어셈블리였고 기계어 같은 코딩을 하다 보니까 또 쓰이는 용어들 자체도 프로그래머들한테들조차도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 뿐이어서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언어가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HLSL이라고 하는 하이 쉐이드 랭귀지를 해가지고 좀 이제 프로그래머 친화적으로 이제 코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쉐이더라고 하면 이제 보통 어떤 물체를 화면에 그릴 때 하나의 재질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또 재질이라고 하면 제 책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어떤 물체의 표면의 상태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책상의 재질은 나무일 테고, 나무 책상의 재질은 나무일 테고, 스테인리스 그릇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일 것입니다. 그래서 3D상에서 특정 물체를 이제 화면에 나타내는 것까지는 이제 화면에 가능해졌으니까, 사람들이 더 원하는 것은 좀 더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다가, 그러다가 그래픽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중에 할 수 있는 그래픽 언어인 일종의 스크립트입니다. 그래픽 스크립트를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운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에 있는 기능을 갖고 기계어로 하나하나 그래픽 카드에서 제공되는 기능만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인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여러 이제 그래픽 쉐이더 언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언어적인 함수들이나 언어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구문을 이용해서 빛과 뭐 여러 가지 뭐 노멀 등의 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현실처럼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특정 3D 물체를 현실에 가깝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표현하기 위한 그래픽 스크립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책에 있는 쉐이더 실습을 따라 하셨으면 아마 대부분 이제 쉽게 따라는 하셨을 텐데, 왜냐하면 쉐이더 코드가 길지도 않았고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구문 자체가 사실 좀 생소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구문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UNIT는 어떤 물체를 그리기 위해서 매트리얼이라는, 이렇게 각 렌더러 컴포넌트에서 매트리얼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 매트리얼은 하나의 쉐이더를 갖게 됩니다. 하나의 이제 그래픽 스크립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쉐이더를 사용하냐에 따라 그 오브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화면에 어떤 방식으로 게임에 표현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이 캐릭터는 완전 하얗게 뽀샤시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하얗게 뽀샤시한 쉐이더를 적용하면 되고, 이 오브젝트는 약간 어둡게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냥 자기만의 색깔 그대로 나는 그대로의 어둡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어둡게 표현되는 그런 쉐이더를 적용하게 되고, 실제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펙트 같은 것들은 이제 약간 반투명을 이용해서 약간 이쁜 이펙트의 주로 많이 쓰이는데, 이쁜 오브젝트 반짝이는 이제 그 별무리 뭐 이런 식으로 폭파 이미지나 이런 식으로 쓸 때 많이 쓰이는 그런 식의 투명 쉐이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쉐이더도 있는데, 이런 쉐이더들을 지금 당장 처음부터 다 설명할 그래픽 파이프라인부터 다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동영상 강의나 저희 책 지면상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일단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이제 쉐이더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알면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아니면 어셋에서 제공하는 쉐이더들을 읽어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유니티가 제공하는 쉐이더 랩이라고 하는데, 쉐이더 랩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 사이트에 들어가면 쉐이더 랩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유니티 매뉴얼 그래픽 쉐이더 오후 쉐이더 오버뷰. 자, 이렇게 유니티 쉐이더 랩에 대한 소개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이트 자체가 영어이고 뭐 한글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번역이지 못하다 보니 좀 이해가 어려운 게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 독자 여러분은 이 페이지를 좀 정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설명드리면 저랑 같이 가장 먼저 만든 제 책에서 가장 먼저 실습하는 쉐이더 중 하나는 심플 디퓨즈 쉐이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쉐이더인데 한 줄 한 줄 코딩하진 않고 일단 제 책에 써있는 걸 코딩되어 있는 것을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줄 한 줄 코딩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실습을 해보신 독자 여러분은 그 전에 했던 스크립트랑 또 많이 용어가 다르고 문법 자체도 생소하다 보니까 아마 한 번에 컴파일이 되시긴 힘들 겁니다. 아마 세미콜론을 빼먹는다던가 괄호를 빼먹는다던가 뭐 이런 글자, 대소문자를 틀린다던가 하는 걸 많이 있으셨을 텐데 이게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이제 몇 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만의 쉐이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정말 휘황찬란한 쉐이더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래픽적인 또 빛의 연산 같은 정말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하므로 관련 서적에 대해서 또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만든 심플 디퓨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쉐이더라고 처음에 하면 쉐이더라는 이름으로 뒤에 큰 따옴표 안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커스텀 이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심플 디퓨즈라는 이름으로 이 쉐이더가 지정이 됩니다. 그럼 유니티로 들어가면 매트리얼에 쉐이더를 지정하는 곳을 보면 이런 식으로 커스텀이라는 항목이 생기고 그 밑에 심플 디퓨즈라는 항목이 생깁니다. 바로 이 쉐이더 때문인데 이 쉐이더가 컴파일 되면서 저런 쉐이더 카테고리 항목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럼 그 항목을 선택하면 이 쉐이더 선택되고 이 쉐이더 선택되면 이 재질로 인해 그려지는 오브젝트는 이 효과를 이 쉐이더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 쉐이더 안에 쉐이더 안에 서브 쉐이더라는 게 있고 서브 쉐이더 안에 이제 그래픽적인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태그라는 것인데 태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큐도 있고 뭐 이그노 프로젝터 뭐 렌더 타입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일단 여기는 렌더 타입만 제공하고 있는데 오파키라고 오파키는 그냥 불투명한 쉐이더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흔히 보는 벽돌이나 박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파키 말고도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하는 투명한 오브젝트를 그리는 또 트랜스페어런트 컷아웃 이런 건데 투명한데 또 약간 이제 양 사이드 앞뒷면에서 전부 다 카메라가 뒤로 돌아가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특정 알파 채널을 오브젝트를 투명하게 보이는 뭐 그런 것도 효과를 줄 수 있고 또 백그라운드라고 해서도 이제 스카이팩스에서 많이 쓰이는 백그라운드 쉐이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뭐 이제 렌더 타입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오파키라고 하는 렌더 타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CG 프로그램과 엔드CG가 이제 위아래 쌍을 이루게 되고 그 안에 샤프라고 그러면 서페이스 이제 코딩을 해서 서프 함수를 활용한다. 램버트 함수를 하는데 램버트와 뭐 여러 가지 뭐 퐁 쉐이딩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이제 램버트를 이제 사용하는데 자 그래서 서프 함수를 이용한 이제 쉐이더 물체를 그리겠다. 그래서 이제 이 쉐이더 사용하는 입력값 인풋에서 이제 플러스 4 이것도 이런 것도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4라고 해서 거기에 칼라를 칼라
하나 지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인풋을 이용해서 뭐 이런저런 쉐이더적인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다 쓰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쉐이더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컬러를 실제로 쓰이진 않고 이렇게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프 함수를 안에 살펴보면 인풋 또 입력 구조체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도 나중에 출력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출력되는 알베도라고 하면 반사율인데 오브젝트의 빛의 반사율입니다. 0.5라고 하면 반사율의 0.5만 되고 나머지 아무 구분 없이 이렇게만 해서 이 쉐이더가 끝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폴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유니티 쉐이더에 있어서 쉐이더 랩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폴백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제공하는 이 서브 쉐이더가 현재 플랫폼의 현재 그래픽 상황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구문이 섞여 있다. 이 서브 쉐이더를 그릴 수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폴백 옆에 있는 이 디퓨즈라는 쉐이더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유니티 엔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멀티 플랫폼 엔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C 플랫폼에서는 잘 되는 것들이 스마트폰에서는 잘 돌아가지 않을 수도 많겠죠. 당연히 이제 포트 쉐이더 같은 게 많이 그런데 또 이제 이제 카메라 전체 효과를 주는 이런 효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모바일에서는 사용하기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쉐이더의 경우는 이렇게 다른 대체할 쉐이더를 지정을 해주면, 만약에도 이 쉐이더가 지원하지 않는 플랫폼이라면 자동으로 이 쉐이더로 바뀌어서 화면상에 렌더링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폴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심플 디퓨즈를 모델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의 심플 디퓨즈, 이 오브젝트가 지금 매트리를 2개 쓰다 보니까 쉐이더를 2개 적용이 되는데, 자, 신화면에서 오브젝트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색으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반사율 값을 수정을 하면 이게 또 바뀌겠죠? 만약에 이 반사율 값을 0.1이라고 해서 저장해서 다시 유니티로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0.1밖에 소화하지 않으니까 모든 오브젝트는 빛의 반사에 의해서, 사람의 눈에 의해서 그 색깔이나 그 밝기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어떻게 반사하고 어떤 색이 어떤 식으로 산란하냐에 따라 사람의 눈이 이런 색이구나, 밝구나 어둡구나 라는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사율이라는 걸 조정하면서 오브젝트의 밝고 어둡고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쉐이더였고, 그 다음 쉐이더는 단순히 이렇게만 나오면, 이렇게만 표현하려면 사실 쉐이더를 쓸 필요가 없겠죠. 이거에다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텍스처, 이 캐릭터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이 캐릭터에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든 쉐이더가 텍스처 디퓨즈라는 쉐이더였습니다. 아까랑 많이 비슷한데 쉐이더 그리고 커스텀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텍스처 디퓨즈라는 쉐이더로 지정을 하겠다. 프로퍼티즈라고 이제 앞에 했던 것도 새로 생겼는데, 프로퍼티즈라고 하면 이 쉐이더 안에서 사용하는 이제 인자입니다. 텍스처를 하나 받는데 2D용 텍스처를 하나 받을 거고, 기본적으로 흰색 바탕을 쓰겠다. 그래서 메인 텍스처를 받아서 입력값의 스트럭처에 입력값을 보면 UV 메인 텍스처를 하나 갖고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렌더 타입은 오파키, 불투명으로 그리겠다. 그래서 패스 함수에 서프 함수를 내가 사용하겠다고 하라고 했고, 샘플러 2D라는 걸 이용해서 메인 텍스처를 가져오게 됐고, 그래서 그 메인 텍스처를 텍스처 2D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입력값 UV 메인 텍스처 좌표를 이용해서 RGB를 알베도에 적용하게 됩니다. 알베도는 아까 반사율인데, 아까 그 반사율 저희 앞에서는 0.5, 0.1 이런 식으로 했죠. 그게 아니라 텍스처에 있는 RGB 값을 이 알베도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의 텍스처 디퓨즈, 아까랑 많이 다르죠? 바로 텍스처가 적용된 쉐이더의 모습입니다. 텍스처가 적용됐기 때문에 아까는 그냥 회색 하면 약간 검정색 뭐 이렇게 그런 무채색으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텍스처가 적용되니까 아까보다 좀 더 그럴싸하게
좀 더 그럴싸하게 화면상에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살펴보면 그 서프 함수에서 반사율 값을 텍스처를 이용해서 텍스처 UV라고 하면 텍스처가 오브젝트에 그려지는 이제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V 좌표라고 하면 이 텍스처의 이 이미지의 어떤 지점이 이 오브젝트의 어느 부분에 그려질지를 결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 자체가 지금은 생소하시지만 자꾸 보시고 자꾸 쓰시고 수정하시다 보면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뭐 여기 있는 구문 하나하나 이거 전부를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어렵지만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 있는 구문 하나하나 활용하시다 보면은 유니티 쉐이더를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텍스처 디퓨즈 함수는 아까 앞에 심플 디퓨즈와는 다르게 텍스처 하나를 받아서, 자 보면 쉐이더 쪽을 볼까요?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텍스처라는 게 생겼고, 여기 보면은 타일링, 오프셋 이렇게 됐고, 타일링 값이 이제 그 값이고, 오프셋 값은 UV 좌표의 오프셋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타일링을 이나 뭐 오프셋 UV 좌표를 변경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정된 이 이미지들, 바로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게 3D 오브젝트에서 어느 부분에 이 이미지, 이 그림이 적용되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UV입니다. 바로 그 UV 좌표들이 이 텍스처의 이 그림 이미지들을, 바로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3D 오브젝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이제 오브젝트 제작하고 텍스처 제작해서 UV 좌표를 이제 맥스나 마야, 캘터 스튜디오 같은 그런 이제 그래픽적인 툴에서 적용하여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D 오브젝트라는 것은 단순히 폴리곤을 3D 좌표상에 뿌려서 그걸 삼각형을 이어고 이어서 이제 특정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매티리얼 재질을 이용해서 재질에다가 그래픽 스크립트라는 쉐이더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텍스처를 그리기도 하고, 텍스처에 우리가 원하는 다른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쉐이더에서 가장 또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노멀에 대해서 사용해보면 범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프 디퓨즈라는 것은 이제 세 번째 쉐이더인데 바로 커스텀 카테고리에 범프 디퓨즈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건데, 여기 말하는 프로퍼티즈의 메인 텍스처라고 해서 텍스처를 하나 가져왔었고요. 그리고 범프 맵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엔 똑같이 이제 범프라고 하는 범프 맵이 하나 있었는데, 이 범프 맵에서는 노멀 맵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서브 쉐이더 안에 르타비 마찬가지로 오파키라는 거 쓰이고, 스페이스 함수에 서프 함수를 이용하겠다라는 거 있었고, 입력값으로는 메인 텍스처와 범프 맵 텍스처를 입력으로 받아들여 쓰겠고, 그리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메인 텍스처와 범프 맵인데, 그래서 출력되는 값에 보면 출력되는 값에 아까 보면 알베도 반사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까 텍스처랑 쓰는 똑같이 메인 텍스처를 UV 맵 텍스처, UV 좌표를 이용해서 RGB 값을 알베도에 그대로 표현해주고, 이번엔 노멀이 표현됩니다. 노멀이라고 하면 이제 각 모든 삼각형의 폴리곤을 구성하는 트라이앵글에는 법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법선을 이용해서 이제 그 빛에 대한 표현이나 아니면 굵기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법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쪽 쉐이더의 법선은 앞을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이 법선 벡터는 이런 식일 겁니다. 이 삼각형의 법선 벡터는 이런 식이고, 이 삼각형의 법선 벡터는 이런 식이고, 이 삼각형의 법선 벡터는 이런 식이라고 하면, 만약에 태양이 아까 다이렉셔널 라이트가 여기서 비추고 있다면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태양이 이런 식으로 자랍니다. 그러면 이 법선 벡터와 이 태양 벡터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 이 부분은 아마 정말 하얗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 태양이 들어오는 벡터와 이 법선 벡터가 같은 방향을 밟게 되면 이 부분은 약간 어둡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각 폴리곤의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법선 벡터를 갖고 그래픽적으로 활용하는데, 이 법선 벡터를 노멀 벡터, 그래픽에서는 노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노멀을 언팩 노멀이라는 걸 이용해서 텍스처 2D 앞에 똑같죠? 텍스처 2D 값을 이용한 건데, 범프맵 텍스처를 UV맵 범프맵을 이용해서 텍스처 2D 값을 여기 안에 들어있는 노멀 데이터를 언팩해서 내가 이 노멀에다 적용을 하겠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활용을 해볼까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캐릭터 모델로 들어가서 커스텀에 범프 디퓨즈, 커스텀에 범프 디퓨즈. 그러면 첫 번째는 메인 텍스처고 두 번째는 범프 맵인데, 이 범프 맵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굴곡이 남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바로 캐릭터에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노멀 값을, 이 굴곡을 이용해서 노멀 값을 적용해서 캐릭터를 표현하게 됩니다. 아까 디퓨즈와 범프 디퓨즈가 달라진 것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아까 다시 커스텀의 텍스처 디퓨즈, 이 부분과 텍스처의 범프 디퓨즈, 약간의 굴곡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굴곡이 생기는데, 독자 여러분의 눈에는 이제 이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는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좀 더 하이 폴리곤이고, 좀 더 이제 노멀에 대한 활용을 좀 많이 한 그런 모델이라면 이제 확연히 티가 날 텐데, 지금 현재 모델에서는 이제 많이 티가 안 나는데, 만약 여러분, 자리에 있는 컴퓨터에서 실습을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고, 캐릭터를 두 개 띄워놔서 비교를 해보면, 바로 두 개를 띄워놔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이 달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캐릭터를, 다른 캐릭터를 이용해서 두 개를 띄워놔서, 노멀과 이 범프를 이용해보면, 노멀에 적용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좀 더 표현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범프 디퓨즈 있고, 이제 이거와 텍스처 디퓨즈. 바뀌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이 발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텍스처 디퓨즈, 범프 디퓨즈, 약간 여기 주름이 깊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게 많은 티가 나지 않아서 좀 유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노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자, 그럼 노멀을 이용했으면 이제 다른 것도 활용을 해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림이라고 하면 이제 역광인데, 뒤에 빛이 있다 그러면 약간 끄트머리에, 오브젝트의 끄트머리에 역광이 비추죠. 그 역광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쉐이더, 커스텀의 림 쉐이더라고 하고, 메인 텍스처와 노멀 맵을 이용한 범프 맵을 쓸 거고, 그리고 림 컬러, 림 파워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렌더 타입은 오파키, 불투명이고, 서페이스 타입의 서프 함수를 이용하겠다. 이번에는 늘어났습니다. 아까 UV 메인 텍스처에 범프 맵만 있었는데, 이번엔 뷰 디렉션이라는 것까지 하나 더 늘어나서, 이번에는 메인 텍스처 범프 맵, 림 컬러, 림 파워, 그래서 인풋에 들어가는 값은 메인 텍스처 범프맵 뷰 디렉션이 인풋 값에 들어가게 될 테고, 출력되는 값을 살펴보면 알베도는 메인 텍스처를 이렇게 RGB를 깔아주고, 노멀은 범프맵을 언팩으로 해서 노멀 데이터를 채워주고, 이 역광은 1.0에서 이건 이제 결정 값인데, 이게 닷입니다. 이 보이는 방향, 그 뷰 디렉션 방향과 노멀 벡터의 그 닷을 해서 그거에 대한 걸 1.0으로 빼면, 그래서 그 림의 값이 나오는데, 이것을 에미션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제 역광 RGB에다가 이렇게 파워 승인데, 이렇게 해서 림, 아까 있는 앞에서 계산한 이 노멀 벡터의 계산값과 이 림 파워 위에 세팅할 수 있는 림 파워 수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역광을 표현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용어도 어렵고 제가 지금 림이 뭐니 하도 정신이 없죠.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여기 세츄레이츠가 어떻고 다시 뭔지 노멀라이즈를 설명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나 생각합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아마 몇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동영상 강의 한 개당 이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면, 구글에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역광에 대한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 노멀 배터를 이용한 역광에 대한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해해 주시고, 결과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커스텀의 림. 자, 그러면 림 컬러를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바뀐 색으로 이제 역광색이 바뀌죠. 하얀색으로 해서 파워를 조절해주면 이제 가장자리에 그 역광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림 쉐더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컬러 값을 뭐 이렇게 조절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와 파워 값을 이용해서 이제 역광을 표현하는 쉐더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테일 쉐더를 해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디테일하게 특정 쉐이더의 쉐이더를 섞는 건데, 뭐 텍스처 두 개를 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커스텀 카테고리 안에 이제 디테일 쉐이더인데, 메인 텍스처는 똑같이 텍스처를 갖고 있고, 범프 맵은 노멀 맵을 가져올 테고, 이제 디테일이라고 하나 더 가져올 텐데, 그래서 디테일 텍스처를 하나 더 가져올 거고, 여기 이제 태그는 마찬가지로 불투명 타입을 쓸 거고, 일단 서페이스 함수 서플을 이용합니다. 입력값으로 메인 텍스처 범프 맵이 있고, UV 디테일 맵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인 텍스처 범프 맵 디테일 맵. 자, 그래서 입력값 샌드는 이렇게 3개를 받아왔고, 그래서 출력값을 보면 알베도가 2번 계산되는데, 이제 2번 계산되는데, 이 계산 한 번마다 모든 픽셀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게 되므로, 오브젝트의 픽셀 한 픽셀마다 이 함수가 계산되게 되므로, 이 줄이 한 줄 늘어날 때마다 그래픽 GPU의 그래픽 처리 장치에 부담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줄을 늘어나면 뭐 좀 더 많은 계산을 할 수 있고 많은 표현할 수 있지만, 그만큼 그래픽 카드의 부하가 간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건 뭐 세 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데, 자, 그래서 처음에는 메인 텍스처를 풀어서 메인 텍스처를 알베도에 적용합니다. 거기에다가 디테일 맵까지 풀어서 기존의 알베도에다가 디테일 맵을 섞어주게 됩니다. 곱해주면 섞어지게 되는데, 노멀도 사게 되고, 자,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보면 커스텀 디테일. 자, 그러면 바로 이 디테일, 이 쉐이더를 섞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 디테일 쉐이더를 이런 식으로 섞으면 약간 이렇게 이 디테일 쉐이더가 섞여서 특정 부분이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이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트랜스페어런트니 컷아웃이니 뭐 여러가지 많은 쉐이더들이 있는데, 그런 쉐이더들에 대해서 뭐 전부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잘 숙지하고 계시면, 이렇게 쓰여서 이런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인지만 가능하시면, 특정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 가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래픽적인 표현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절대 이 동영상 강의만으로도 쉐이더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자료와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쉐이더 좋은 책들이 그래픽 라이브러리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쉐이더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관련된 책들을 찾아서 공부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쉐이더 부분은 알면 알수록 재밌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초반에만 어렵지 후반 가면 정말 여러분만의 멋진 3D 그래픽 표현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3D 애니메이션도 정말 엄청난 많은 쉐이더들이 적용이 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쉐이더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한테 그 게임의 표현에 있어서 정말 많은 그래픽적인 표현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 동영상 강의의 마지막 시간인 RPG에 대해서, RPG 프로젝트를 이제 저랑 같이 만들면 좋은데, 또 마찬가지로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8시간 동안 그거를 한 줄 한 줄 코딩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걸 하다 보면 8시간이 끝나면 제 수업을 들은 모든 분은
RPG 게임을 하나씩 들고 가시게 되면서 이제 제가 과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해서 그런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유니티로는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과정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게 되는데, 동영상 강의 특성상 그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긴 좀 힘들고, 제가 이제 만들어놓은 실습용으로 만들어놓은 프로젝트를 열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고, 캐릭터는 이렇게 이동하고, 유니티에서 충돌 체크는 이렇게 하고, 유니티에서 캐릭터, 몬스터에 대한 처리는 또 이렇게 하고, 카메라, 3D 카메라는 또 3인칭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만수기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